열효율 여기 103페이지까지 했어요. 103페이지까지 했나요? 열기관은 일부 했던 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상을 보면 되잖아. 그때 영상을 지금 봐야겠네. 자, 봅시다. 열기관의 열효율이라는 게 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열기관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열기관이라는 게 뭐라고? 열을 일로 바꿔주는 장치를 뭐라 불러? 열기관이라고 부른다, 그지?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 우리 주변에 자동차 엔진 같은 거. 그죠? 자동차 엔진에 기름 넣고 막 때려놓고 폭발시키면 어떻게 돼? 피스톤이 상하운동하죠.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뭐 한다고? 바퀴에 오정들시켜 바퀴를 뭘로 시켜? 회전시키죠. 그죠? 회전하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뭐 예를 들면 열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효율은 내가 고열원이야. 이 고열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뭐 한다고? 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야. Q1이라는 열을. 그죠? 자동차 기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죠? 기름에 넣어가지고 열기관에 넣었어. 엔진에 넣었어. 그러면 엔진이 상하 운동하면서 자동차가 가, 안 가? 가지. 가는데 쓴 게 뭐야? 한 일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일부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고? 다 내가 공급해 준 일을 다 뭐 할 수 있어? 열로 보낼 수 있어, 없어? 일로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지. 일부는 뭐 한다고? 저열원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엔진에서 뭐 한다고? 이 안에서 연료를 폭발시켜. 빵 터트려. 그러면 피스톤이 상하 운동하지, 그죠? 하면서 일을 하거든. 그러면 이 안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지. 뜨거워진 열이 뭐 한다고? 밖으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죠. 엔진을 식힌다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Q2라고 가정하면 내가 공급한 에너지분, 열 효율이란 거 공급한 에너지분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잖아. 공급한 에너지가 뭐야? Q1이잖아. 유용하게 사용한 건 뭡니까? W지. 근데 Q1은 한 일에다가 Q2 값을 마음대로 더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요 W 대신 뭘 쓸 수 있어? W 대신 Q1분의 얘 넘어가면 Q1 W, Q2가 됩니까? 되죠? 자, 이거 분모 정리하니까 1 마이너스 뭐분의 Q1분의 Q2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해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다가 연료에 공급했어. 얘가 뭐라고? Q1이야. 그죠?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가 이게 뭐라고? Q2라고. W라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자, 열 손실, 엔진 주변에 열 손실이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동력 전달 장치의 열 손실, 기타 주변 부속 기기의 열 손실. 이 값이 전체 값이 뭐라고? Q2가 되는 겁니다. 요거 세 개 합한 값이. 그죠? 그러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더니 엔진의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된 건 얼마라고? 18이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18 되는 거죠. 그래서 0.18 되는 겁니다. 퍼센트로 나타내면 18%. 그죠? 퍼센트로 나타내면. 근데 퍼센트가 없으면 뭐 한다고? 그냥 0.18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죠? 네. 열기관에 외연기관 있고 내연기관 있죠? 너희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배웠지? 외연기관은 뭐야? 외연기관은 물을 끓이는 곳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어. 큰 가마솥 같은 데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막 석탄을 뗍니다. 그럼 여기에 고온의 압축 증기가 생겨 안 생겨? 그렇죠? 이 고온의 압축 증기를 많은가? 엔진으로 보내는 겁니다. 실린더로. 보내가지고 그 압으로 인해서 만나고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이게 외연기관이고 내연기관은 이렇게 하니까 효율이 너무 작아. 한 4%밖에 안 나와. 4%밖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실린더 안에서 뭐 하겠다?
연소시켜가지고 폭발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야? 내연기관이야. 그죠? 니네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김 내면서 퍽퍽퍽퍽 하는 게 있지, 그치? 그 기차들. 걔가 뭐야? 증기기관. 증기기관 같은 거. 걔가 외연기관이야. 미시시피 강에 떠다니는 배 있지? 옛날에 영화 보면. 무슨 강이야? 미시시피 강. 미시시피. 네, 미국에 큰 강.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 굴뚝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뿡뿡 하고 가는 거. 여기 배 있는데, 그죠? 요 안에 기관사 안에서 배가 가는 동안 배가 프로펠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요 안에서는 뭐 한다고 아저씨들이 계속 석탄을 떼요. 떼면서 그럼 연기가 푹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끓이거든. 끓인 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연기관이 그게 어디야? 그전에는 뭐 했는데? 조선시대 그 거북선을 만들면 어떻게 거북선을 어떻게 해? 안에 사람들이 노적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시대, 거북선 비하고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영화 보면 저래. 사람들이 노졌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거. 돛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돛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새가지고. 그죠? 근데 사각 돛대는 뭐밖에 안 돼? 바람이 부는 방향밖에 못 가지. 그죠? 역풍을 맞아가지고 갈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죠? 근데 삼각돛대가 개발되면서 뭐가 있어? 역풍으로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오는 바람 가지고도 뭐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삼각돛대가 개발되면서부터. 네, 그죠? 자, 그래서 자 열기관 작동하는 게 스털팅 엔진이 있거든요. 스털팅기가 있습니다. 열 차이를 이용해서 열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두 개의 알루미늄 판이 있는데 두 판의 온도 차이가 있어 작동합니다. 자, 온도가 높은 알루미늄 판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에서 기체가 팽창합니다. 팽창한 기체가 피스톤을 만다고 이렇게 밀어낸답니다. 그죠? 밑에 알루미늄 판이거든. 여기 열을 흡수하거든. 그럼 여기 더 뜨거워진 열 에너지가 만다고 이렇게 쭉 밀겠지. 그럼 밀어진 이거에 의해서 만다고 얘가 이렇게 밖에 돈다고. 줍니다. 스털팅 엔진. 자,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스털팅 엔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3번이 중요합니다. 여기다 별표 3개나.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100% 열 효율을 가진 기관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열은 전부 다 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봐봐 얘들아. 일은 전부 다 100% 뭘로 바꿀 수 있어? 열로 바꿀 수 있어요. 일을 해가지고 봐봐 내가 열로 바꾼 거예요. 따뜻하게 이렇게. 그죠? 근데 열은 100% 일로 가, 못 가? 못 가요. 100%는 못 가요. 반드시 일부는 뭐야? 뭐로 빠져? 저온의 기체로, 저온 쪽으로 열이 빠져, 안 빠져? 빠져나가요. 100%가 이렇게 못 가요. 이게 불가능해요. 얘는 가능한데. 그래서 100%인 열기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못 가요, 선생님? 선생님, 열은 왜 100% 일로 못 가요? 열 에너지라는 건, 열이란 건 에너지인데 항상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갑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갑니까? 그래,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요. 그러면 봐봐. 엔진이 이렇게 있어. 엔진이 있는데 엔진 안에 여기서 폭발을 일으켜. 요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면 요 엔진 바깥은 엔진보다 온도가 높아 낮아. 낮지? 그럼 여기에 있는 폭발에 의해서 생긴 강한 뜨거운 공기에 있는 열 에너지가 말려고 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이걸 못 막아요. 요거를. 이 피스톤을 누르는 데만 열을 보내고 싶은데 바깥이 차가운 데가 있네? 해서 만다고 열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열 에너지를. 알겠습니까? 선생님, 정말 좋은 단열재를 써가지고요. 나도 어릴 때 생각해봤거든. 정말 좋은 단열재를 써. 따가지고 열이 못 나가게끔 이렇게 딱 막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금속 녹아내려요. 금속이. 아, 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그죠? 금속에 녹는 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리고 또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 냉각수라는 것도 넣어, 안 넣어?
넣었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바깥으로 새는 열을 막을 수 있어? 못 막아요. 열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기관보다는 오히려 저 열기관, 요새 자동차 나오는 게 있잖아. 열기관 자동차가 열기관으로 가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이 있는 거. 이거보다는 얘는 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효율이 높아? 그 전기로 가는 게 효율이 더 높아요. 왜? 전기는 뭘로만 가기 때문에 회로로만 가잖아. 전기는 회로를 통해서 가잖아. 그죠?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안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바깥으로 새? 안 새거든. 물론 일부는 도선의 저항 때문에 뭐 손실되긴 해. 하지만 전기 에너지는 저온의 열기관으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요. 바퀴를 돌리는 데만 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전기가 더 효율적인 거야, 효율성은.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전기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는 열기관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자, 열 효율이 100%는 열기관에 존재하지 한다, 안 한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열이라는 건 만다고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만약 열기관의 저열원에서 방출된 열량을 Q2를 이끌 0을 공급, 0인 경우에 공급한 열 에너지가 모두 1로 전환되는 효율은 열 효율이 막 100%가 되지.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주변에 존재하는 더 낮은 온도로 계속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줄자 아까. 뭐에 의해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배로 저절로 계속 네? 더 낮은 온도. 아, 더 낮은 온도의 개가 뭐냐면 요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엔진 안에서. 그죠? 여기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고 요 주변을 뭐라 봐요? 주변을 주위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그냥 주위라고 해도 되는데요. 더 낮은 온도의 개, 더 낮은 온도의 뭐 장소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된 겁니다. 자,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주변에 더 낮은 온도로 만다고 더 낮은 궤로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0%인 열기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열기관은.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해되십니까? 네.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기관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1종 연구기관입니다. 쭉 봐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제2종 연구기관입니다. 제1종 연구기관이라는 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됩니다.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됨으로 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라고?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자, 제2종 연기기관. 자,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의 뭐라고? 열기관이야.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을 위배함으로 제작할 수 있다, 없다?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라는 게 뭐야? 연력학 제2법칙이야.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여기 있죠? 연력학 제2법칙. 왼쪽에. 에너지가 전환될 때 일부는 이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즉, 자연현상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력학 제1종 연구기관은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말 써? 일을 하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지.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어. 고용해서 걔한테 돈을 안 주고 계속 일해. 이렇게 하면서 일 시키는 거야. 되니?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 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해서 많은 거 일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뭐라 불러? 열기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죠?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잠깐만 자동차를 탔는데 기름 안 넣고 마야 계속 가. 대박이지. 그죠? 이런 고유가 시대에. 그죠? 공장을 돌리는데 기름이 안 들어. 전기세가 안 들어. 공장 기계가 계속 돌아가.
불가능하죠. 하이브리드.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 옛날에 어릴 때, 내 어릴 때 그런 게 있었거든. 난쟁이들이 있었어. 네? 난쟁이. 그 요정, 난쟁이. 난쟁이 요정. 요정이 있었다. 아니, 그런 게 만화에. 아, 만화에. 아, 아니, 백설공주보다 그것도 그거 더는데. 그 어느 가난한 그 저기 뭐야. 그 신발을 만드는 그 수제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하고 소녀하고 살고 있어. 할아버지인가? 그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이제 가난해서 수제화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난쟁이 요정을 무조건 방해한 거야. 다친 난쟁이 요정인가? 그래서 걔한테 이렇게 빵 쪽 죽으면서 다친 거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거든. 친구가 넓은이라고. 비슷한 개념. 비슷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자는 동안에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 난쟁이 부대들이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주문해 놓는 거 있잖아. 그걸 만들어놔. 근데 이 요정들이 만들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드는 거야. 요정들이. 그래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부자가 돼. 주문만 받아놓으면 얘들이 와가지고 수백 명이 와서 이게 저기 신발을 만들어. 재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랬던 옛날에 영화가 기억이 나. 어린이 만화가 기억이 나거든. 네. 그럼 제일 많았어요.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 아 얀쟁이 온 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 제비가 박씨부로 오듯이 대신해주는 사람. 제비 박씨 해가지고 야 그렇지 내가 과제 있는데 뭐 독서도 있는데 그것도 대신 읽어줘가지고 요즘 챗GPT랑 그런 게 있었으면 야 씨, 옛날 대박이었겠지. 제일 쓰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일기. 방학 일기. 여름 방학 일기. 와, 너 요즘에 그 탐구생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탐구생활이라는 게 있니? 때 있었어요. 초일 때 있었어. 탐구생활. 네. 겨울방학 때 숙제로 내주는 책이 있었어요. 탐구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방과후 때 했다고? 우리는 겨울방학, 이런 방학 때마다 탐구생활이라는 걸 내줬어요. 방학 동안에 그걸 이제 풀어가야 돼. 그리고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얇은 책 정도 되는데, 그거 방학 동안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는 거야. 그 탐구생활 해가지고 안에. 야, 이게 일기, 이거 누가 하지? 정말 하기 싫어요. 아니 근데 탐구생 은근 재밌었어요.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린 그런 거 없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야, 근데 선생님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스티커 붙이는 거 만약 그런 거 있어도 있잖아. 못 붙여요. 왜? 스티커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뭐, 우리- 때 우리 동네에 마트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마트가. 예? 하면 저 시골에 그 동네 조그만 동네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마트가 없었어요. 그 우리 위에 동네가 있거든. 우리 선생님 위에 동네 매촌. 동네 이름도 참 촌스럽죠. 우리 동네 또 있어요. 네, 우리 동네가 차의. 우리 동네 밑에가 옥동. 저기도 수박 그거 했어요. 수박사리. 너 지금 다 요 밑에가 안평. 여기 있으면 불리던 정도구나. 여기 웅평. 되게 많아. 이렇게 초등학교가 여기 있었어요. 맨날 거기 오개마을. 여기 걸어가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거래요. 초등학생 걸어보러 가면. 얘네들은 1시간 걸려요. 얘네 오는데 한 30분 걸리고요. 이 밑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폐교돼서 없어졌는데. 예, 어쨌든 그랬거든요. 쌤 태어났을 때 부산 직할시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때 직할시였어요. 그럼 대구는 경상북도 대구시였죠. 네. 태구도 직할시였죠. 80년도예요. 서울은 특별시였고, 그래. 광역시 아니었고. 대구 81년도에 생겼어요. 예. 어쨌든 그래요. 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원이 개발되면서 이제 그 최초의 계획도시지. 나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최초의 계획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네. 창원이. 초등학교 때 딱 이제 창원시 승격된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나 창원이 그때 창원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저 시골에 있어요. 경북이랑 맞죠? 아니, 저 전라도하고 맞아 막 보고 있는데 남원 근처에 있어요. 전라도하고 맞아 보고 있어요. 경남 제일 북쪽 이쪽. 네. 서부 경남이에요. 저기 무주에 스키 타러 가면 우리 동네 거쳐 지나가요. 무주 전북이에요. 무주군 전북이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뭐 하다가 했겠뇨.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 있죠? 제1법칙이 뭐라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죠? 일을 해주지 않고 만다고 계속 에너지를 주지 않고 계속 많은 거야.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얘를 한 바퀴 싹 돌리잖아. 그럼 이렇게 쑥 돌리면 여기 있는 물이 돌아가면서 만다고 여기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얘 바퀴를 돌리지.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막 쭉 올라가서 다시 위로 올려. 계속 돌아가는 거야. 야. 그죠? 또 계속 회전하는 회전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얘가 무게 때문에 이게 눌러 안 눌러? 누르지. 누르면 다시 뭐야? 이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다시 얘가 또르르 굴러와가 또 이게 눌러. 계속 도는 거야. 그죠? 근데 뭐 불가능하죠. 이것도 예.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펌프와 수차의 결합인데, 자, 기계를 한번 돌렸어,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많다고 끌어올리지. 물이 끌어올리지면 물이 많아지면 다시 이거 돌려 안 돌려? 돌리지. 또 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수차도 있다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불가능한 까다가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리는 일을 하므로 떨어진 물을 원래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자, 구슬이 회전판에 작용하는 힘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크므로 왼쪽 구슬과 오른쪽 구슬이 회전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회전 원판은 회전한다 안 한다고? 회전 원판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대칭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돌 수 있다 없다? 못 돕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100% 열기가 있는데 에너지 흐름의 위배이기 때문에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는 바닷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그래서 뜨거운 엔진에 공급해. 해주고 더 차가운 바닷물로 내보내. 이렇게. 그죠? 차가운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뜨거운 엔진으로 보낼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왜? 열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기 때문에 고온에서 그렇지. 열은 저온으로만 가거든.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만 놔둬서 보낼 수 있어 없어? 못 보내요. 얼고 이런 거 말씀. 네네. 못 보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역방향으로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지? 네. 이렇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죠? 자, 작동 원리. 폐의 앞쪽에서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열을 빼앗고 차가워진 바닷물을 뒤로 내보냅니다. 무슨 점? 자, 바닷물에서 빼앗은 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죠.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뜨거운 엔진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죠? 오케이? 됐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물리 수업은요, 우리 그 3월 달까지 하고 4월 달은 시험 대비해서 4월 달은 쉴 겁니다. 아시겠죠? 4월 달도 할까요? 한 2주만. 아니요. 네. 네. 그 반이 있잖아요. 나노. 그걸 바꾸는 걸 쌤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10에 마이너스 9승. 2승 막 이러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0.1이잖아. 네. 0.1을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야? 1승. 그 1승이지. 그죠? 저기 뭐야.
키로가 있고 메가가 있고 기가 기가가 있고 나노가 10에 마이너스 마이크로가 있죠. 마이크로가 있고 그다음에 나노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얘가 10에 마이너스 9승이고 10에 마이너스 3승이 뭐더라? 피코인가?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10에 3승이고 얘가 10에 6승이죠. 선생님 저 나노랑 마이크로 사이는 미터 아니에요? 네? 나노랑 마이크로 사이. 나노와 마이크로 사이에 나노보다 더 작은 게 피코. 마이크로가 0.01mm 아니에요? 나노가 나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물어봐서. 피코 나노 마이크로. 요거가 이거 아니고 요거 밀리, 센티, 헥토. 그다음에 보통 여기까지는 잘 요건 잘 안 쓰는데 킬로하고 메가하고 기가하고 나노, 마이크로, 밀리까지. 뒤로 나. 피코. 네, 여기까지. 뭐가 잘 이해 안 돼요? 네, 근데 원래 마이너스 뉴스는 배웠어요. 중학교. 지수를 니네가 안 배우니? 지수를 줄 때 배우긴 하는데 마이너스 3까지는 안 배워. 마이너스까지 안 배웠어. 이게 나왔나? 이게 뭐냐면 그제 10분의 1이잖아. 네. 분의 1 돼 있는 거를 이건 뭘로 10분의 1은 이거 0.1이잖아. 그제? 이거 10분의 1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얘를 뭐라고 해?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해요. 그것도 있지 않아요? 그때 그 빅뱅 할 때도 10의 마이너스. 빅뱅에서 10의 마이너스 35초일 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10의 35초분의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개념이. 지수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분수 개념이야,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10의 만약에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말은 10의 6승분의 1이란 얘기고 그래서 뭐야? 10의 6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0.0000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를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분수 모양으로 이렇게 쓰니까 귀찮으니까 이 분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놈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꾼 거야. 마이너스 개념으로.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요. 네. 그거 빅뱅일 때 처음에 딱 이게 뭐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약간 엄청 고온의 네. 고밀도잖아요. 네. 초고온 초밀도. 근데 선생님께서 거기서 막 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뜨겁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입자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고밀도예요? 입자가 존재하지 그 에너지가 높다고. 그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밀도라는 게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부피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고온 고밀도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개념에서. 이해돼요? 네. 자, 봅시다. 자, 외부와 단절되고 밀폐된 상자 안에서 진동하는 진자를 나는 뭐 한다고? 가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진자가 뭐 한다? 멈춘 겁니다. 왜 멈췄어? 진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어? 열 에너지로 전환됐겠지. 그죠? 열 에너지로 전환돼가지고 진자의 에너지가 뭐 한다고? 공기한테 다 전달됐겠지. 그죠? 비가역 현상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무슨 말이냐면 공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진자한테 전달돼가지고 다시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갈 수 있어 없어? 요렇게는 못 가죠. 요렇게는 안 갑니다. 맞죠?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가는데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가, 안 가? 안 갑니다, 그죠? 자, 나에서 저절로 가로 돌아갈 수 있어? 못 돌아가죠, 그죠? 그죠?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도 나에서 가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내가 여기서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었어. 뜨거운 공기를 보면 공기가 뜨거워지겠지,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추한테 전달돼서 추가 다시 이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자, 열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별지 않게 쓰십시오. 열원에서 흡수한 열을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이다. 맞죠? 열에서 흡수한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모두가 안 됩니다. 그죠?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죠. 그죠? 100% 열기관이니까. 저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외부에 일을 하고 고열원으로 열을 방출합니까? 반대죠.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자, 외부에 일을 하고 나서 저열원으로 열을 내보내죠. 그죠? 네.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0줄의 열을 흡수했답니다. 그죠?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30줄의 열을 방출했답니다. 한 일의 양 얼마? 30줄. 열효율은 30%가 되겠죠. 혹은 0.3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다음. 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대한 설명 중 가로안에 알맞은 말을 씁시오.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에 의해서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열기관이 작동할 때는 열이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다, 그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연고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정하십시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그지? 100% 열기관을 만들 수 없죠. 제2종 연기관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2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제1종 연구기관입니다. X. 3번 답 뭐라고요? 어디 3번이요? 이거요. 한 일은 1번은 30줄. 2번에 퍼센트로 하면 30% 혹은 0.3. 자, 다음 열기관의 열 효율입니다. 자,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하여 외부에 W를 하고 저열원으로 열량 Q2를 방출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열기관 A, B, Q1, W, Q2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A가 B의 몇 배라고? 3분의 4배랍니다. A가 B의 열 효율은 A가 B의 3분의 4배랍니다. 그죠? A의 열 효율이 어떻게 될까? 4라고 놓으면 B의 열 효율은 얼마가? A의 열 효율 대 B의 열 효율 B가 몇 대 몇이라고? 4대 3인 거지. 그죠? 그러면 A 열 효율 봐봐. 자, 고열을 해서 20을 받았어. 그래서 5만큼의 일을 했네. A 열 효율 얼마입니까? 22분의 5가 되겠지. 제로가. 약분하면 얼마? 4분의 1입니까? 그죠? 0.25죠. 혹은 25%가 됩니다. 그죠? 그럼 비율에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 이거. 4대 3은 25대 2B가 되겠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2B는 4분의 75가 됩니까? 됩니까? 네. 그죠? 4분의 75면 대략. 자, 그러면 16주 일하는 에너지를 공급했죠? 16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4분의 75는 16분의 얼마? 모르죠. 니은 곱하기 100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양변에 4로 약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 4 남네. 이거 약분할 수 있습니까? 25네.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3이가 되겠네. 아, 이거 3이 제로. 얘가 얼마? 13 2 제로. 얘는 얼마? 15 2 제로. 이렇게 되겠네. 돼요? 네.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내신 만점 문제 쭉 다 풀어보시고, 네.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일단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2달 더 걸렸네. 1달, 2달 했으니까.
해당이랑 1호장을 칠까요? 네. 전기장은 앞에는 여기가 좀 어렵고 뒤에 갈수록 전기장은 좀 쉬워져요. 너 이거 중학교 때 한 거다 이거. 저항의 연결, 아 저항 빡센데 저항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는 거. 저항 약한데. 예전에 쌤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3분 하실까요? 네. 5분 쉴까요? 너무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보시면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 축구공처럼 생겼죠. 자, 축구공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중심에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죠. 그죠? 이렇게 원자 핵이 중심에 존재합니다. 자, 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양성자하고 그렇죠. 중성자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안 나온다. 네. 자, 주변에 마이너스인 뭐가 돌아다닙니까?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죠? 네.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뭐야? 원자는 중성이지. 왜? 핵에 들어있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의 전하량과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전하량이 뭐야? 같죠? 전기적으로는 뭐다? 중성인 개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보시면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전기적으로 뭐라고? 중성입니다. 그죠? 양전하의 전하량과 음전하의 전하량이 뭐다? 같다. 그 다음에 전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를 띤 물체들 사이에 서로 당기거나 마는 힘,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전기력이라고 하죠. 그죠? 당기는 힘을 뭐라 불러?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부르고 서로 밀어내는 힘을 뭐라 불러? 청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같은 극을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반대극을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제? 전하량이 Q인 놈이 있어. 플러스 Q인 놈과 플러스 Q인 놈이 있는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이 Q1인 놈이 Q2인 놈을 뭡니까? 이렇게 밀지? 요 힘이 F라고 가정하며 Q2인 놈이 Q1을 미는 놈도 뭐가 돼? 똑같이 F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요 둘은 무슨 관계에 있는 힘이야? 무슨 관계에 있는 힘? 청력인데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 뭐야? 요건 뭐야? Q1이 뭐? Q2를 미는 힘이지. 요건 뭡니까? Q2가 그렇지. Q1을 미는 힘이지. 주어 목적어 바뀌었지. 주어 목적어 바뀐 관계니까 무슨 관계에 있는 힘이야? 작용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얘가 Q1입니다. 그죠? Q1이 누굴 답니까? Q2를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마이너스 Q2를 당기죠. 그죠? 이렇게 당기는 힘이 F면 Q2가 Q1을 당기는 힘도 뭐나? F다. 그죠? 요 둘의 힘이 크게 좋다? 같죠? 왜? 얘도 작용 반작용이잖아. Q1이 Q2를, Q2가 Q1을 거리 R만큼 딱 떨어져 있잖아. 맞아요. 그죠? 요 놈들도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그죠? 요 둘도 짝반이 됩니다. 그랬을 때 봐봐. 여기가 Q1인 놈이 이만큼 있었어.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 Q2인 놈이 이렇게 있었어. 거리가 R입니다. 요때 힘을 구해보니까 요때 힘이 F였어. 얘가 플러스 Q고 얘도 플러스 Q 또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플러스 Q1인 놈이 있는데 그냥 Q라고 놓읍시다. 원딜 하지 말고 똑같은 Q라고 놓을게. 자, 있는데 거리가 똑같이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EQ인 놈이 있었어. 했더니 서로 밀어내는 힘이 얼마였다? 요거보다 몇 배더라? 2배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미는 힘이 F였으면 여기서 요렇게 미는 힘은 얼마가 되더라? EF가 나와. 얘도 이렇게 미는 힘이 몇 배 더 나와? EF가 나오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지.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 플러스 EQ가 되고 얘가 플러스 EQ가 돼. 그죠? EQ가 되면 밀어내는 힘은 몇 F가 돼? 4F가 되지. 전하량이란 건 두 전하의 뭐에 비례하네? 곱에 비례하네, 안 비례하네? Q1과 Q2의 곱에 비례하네. 그죠? 그 다음에 Q1이 이렇게 있었거든. Q2가 있는데 거리가 2배가 됐어. 플러스 Q2가 이렇게 있었어. 아까 이때 미는 힘이 F였어. 이번엔 거리가 몇 R이야? 2R이야.
이럴 때 미는 힘을 계산해 봤어. 미는 힘을 계산했더니 F'를 했더니 F'는 얼마 나와? 4분의 F가 나와요. 아, 거리가 2배 멀어지니까 힘은 4분의 1로 줄었어, 안 줄었어? 줄었네. 그러면 당기거나 밀어내는 전기력은 거리에 비례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거리의 제곱에 뭡니까? 반비례하죠. 그죠? 거리가 2배가 되니까 힘은 4분의 1로 줄었잖아. 그죠? 따라서 전기력 F라는 거 두 전하의 뭐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해. Q1 곱하기 Q2에.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란 말이야. 이걸 는으로 만드는 게 뭐였어? 비례상수 K 값이 된 거죠. 이거 비례상수. 요 비례상수 K 값을 구한 게 바로 뭐야? 실험을 통해서 구해놨어요. 비틀림 저울 값을 요거 가지고 쿨롱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쿨롱이 실험을 해보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더라고? 두 전하의 뭐에 비례? 곱에 비례해. 그 다음에 또 뭐에 반비례해?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냈어요. 그죠? 뭐? Q의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는 만들 때 비례상수 K 값을 뭘로? 쿨롱 상수라고 불러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쿨롱을 통해서. 전하를 띈 물체가 있어. 얘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 가까이 가져갔어. 그럼 얘가 뭐야? 이렇게 있다가 싹 틀어 안 틀어? 틀어지겠지? 그죠? 싹 얘가 이렇게 틀어지거든. 틀어지는 힘을 가지고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뭐 한다고?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계산해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거리를 얼마 했을 때 얘가 비틀림 저울이 이렇게 틀어지더라. 그죠? 그 틀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뭐 한다고? 비례상수 K 값을 뭐 했어? 이렇게 뽑아냈어요. 대박이지? 이런 거 따라내고. 그죠? 9 곱하기 10에 부승 뉴턴 퍼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나온답니다. 단위가 왜 이렇게 나와? 단위가 왜 그러냐면 K에 대해서 풀어봐봐. K에 대해서 풀면 뭐가 됩니까? F 곱하기 R 제곱에 Q의 제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 단위가 뭡니까? 뉴턴. 거리 단위는 미터 제곱. 전하량 단위는 쿨롱인데 쿨롱이 몇 개 있어? 제곱이잖아. Q1, Q2니까. 네? 네, 쿨롱이라고 읽어요. 쿨롱이라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공식을 알면 얘 단위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자, 어떤 전기를 띤 물체가 있어.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장이란 게 이게 뭐야? 장자가 나오면 필드의 의미입니다.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 전기를 띤 물체가 있어. 이 주변에 전기를 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당기거나 뭐 하겠어? 밀어내겠지.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당길 거고 플러스를 가져가면 그렇죠. 밀어내겠죠. 플러스를 띤 물체를 가져가면 이렇게 밀어낼 거야. 아, 어떤 전기를 띤 물체가 있는데 이 전기를 띤 물체가 요 주변에 지가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겠네.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불러? 전기장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전기를 띤 어떤 입자가 존재하는데 그 전기를 띤 어떤 입자가 주변에 뭐 한다고? 다른 전기를 띤 물체에 뭐 힘이 작용하는 뭐?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전기장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을 써요. 그럼 어떤 전하를 띤 물체가 있으면 이 전하를 띤 물체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지 방향과 세기를 동시에 묻는 물로 개념으로 좀 더 확장됐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자, 방향을 잡을 때 야, 여기 플러스가 있어. 잡아라. 플러스라는 전기를 띤 물체가 있는데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 밀어내지.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면 당기잖아. 전기장의 방향을 플러스가 갖다 놓으니까 밀어내고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니까 당기네. 어이씨, 이거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뭐 했어? 기준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어떤 Q라는 전기를 띤 물체가 있어. 봐봐. 플러스 Q라는 전기를 띤 물체가 있는데 이 주변에 뭐 한다고? 단위 양전하를 갖다 놔요.
단위 양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전하를 띤 입자를 갖다 놔요. 양전하라는 건 플러스 1쿨롱짜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봐봐. 놓으면 이 플러스 Q라는 놈은 당길까 밀까? 그렇지, 밀겠지. 가이 새끼야 이렇게 밀겠지. 여기 어떠면 가이 놈의 새끼야 이렇게 밀겠지. 애들은 가라 하면서 밀겠지. 그죠? 그죠? 저리 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민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 주변에 단위양 전하를 갖다 놨을 때 이 단위양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뭐라 했어? 전기장의 방향으로 하자라고 뭐 했어? 정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전하를 띤 물체 주변에 단위양 전하를 놨을 때 단위양 전하가 받는 뭐 방향? 힘의 방향. 단위양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뭐라 불렀어?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자 했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 세기는 이 단위, 잠깐 봐봐. 플러스 Q이면 밀어내겠지?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Q라는 놈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그럼 주변에 플러스 1쿨롱이 놈을 당기면 놔두면 어떻게 될까? 당기겠지. 오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당기겠지. 당겨 안 당겨? 그죠? 당기지. 맞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서는 많은 방향,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에서는 들어오는 방향. 그럼 만약에 플러스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 플러스 2쿨롱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표시할 거야? 나가는 방향인데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보다 몇 배 더 많아, 전기력이. 전화력이 몇 배 더 세? 2배 더 많지. 그래서 선을 2배 더 많이 그려요. 선을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선을 2배 더 많이 그리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Q, 2Q도 마찬가지죠. 여기 마이너스 2Q짜리가 있으면, 이렇게 2Q짜리가 있으면 얘도 그릴 때 얼마 하면 되겠어? 2배 더 많이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단위양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고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양 전하가 받는 뭐? 힘의 크기야. 크기를 뭐라 불러? 전기장의 세기를 써. 그럼 요거 해볼게. 자, 봐라. 얘가 라지 Q인 놈이 있는데 요 주변에 거리가 R 되는 지점이 이만큼 있어.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요렇게 놓여있어. 그럼 얘가 얘를 밀어내 안 밀어내? 애들은 가라 하고 밀겠지? 그지? 그죠? 그럼 이 단위양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를 계산해 볼게. 아까 전기력 쿨롱이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그 거리의 쿨롱이 F는 어떻게 된다 했어? F는 K에 거리 R 제곱에 뭐 한다고? Q1 플러스 그래 Q1 곱하기 Q2였지. 그죠? 자 그럼 여기 얘가 받는 힘 거리 R이니까 그럼 F는 K에 거리는 그대로 R 제곱 되죠? 얘 전하량이 뭐야? Q죠? 근데 얘 전하량 얼마야? 어서 오세요. 얘 전하량은 1쿨롱이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K에 뭐 R 제곱분의 Q라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뭐라 불렀어?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자라고 뭐 했어? 정했어요. 전기장의 세기라고. 알겠습니까? 왜? Q 2개 중에서 한 개가 뭐라고? 1이잖아. 이런 곱하나만 하지. 곱하나만 하면 뭐라 불러? 1은 곱하면 뭐야? 원래 값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항등원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더라? 곱해서 나누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 그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E는 자 봐봐. 전기장의 세기 E는 만다고 Q를 전하량을 뭘로 나누고 힘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전기장, 전하를 띤 주위에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불러? 전기장이라고 불러. 일렉트릭 필드 해가지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서 단위양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단위양 전하. 단위양 전하가 뭐라고? 플러스 1쿨롱짜리가 받는 거야.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뭐라 불렀어?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하자라고 뭐 했다고? 정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봐봐. 플러스 1쿨롱짜리가 놓여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네, 여기 플러스가 놓여 있는데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으면 여기에 전하는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놨어. 그럼 얘를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지. 그죠? 그죠?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단위양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하자라며. 그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Q인 놈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 놓으면 얘를 밀어 안 밀어? 밀어내지? 얘도 밀어내겠네? 얘도 밀어내겠네? 얘도 이렇게 밀어내네. 그죠? 단위양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그래서 플러스 Q에서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무슨 방향? 나가는 방향. 이렇게. 마이너스 Q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고 여기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고 여기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고 여기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으면 얘를 막겠네? 당기겠네? 전부 다 자기 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Q를 띄고 있는 놈은 주변에서는 뭐야? 전기장의 방향이 뭐하는 방향? 서로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쪽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자라고 뭐 했어? 정했어요. 이렇게 하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 정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는 만다고 나오는 방향에 자, 양전하로부터는 나오는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돼 있죠. 음전하 주위에서는 많은 방향, 들어가는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됩니까? 그죠? 자, 여기 단위양전하고 돼 있죠? 단위양전하는 게 뭐가 어떤 놈이라고? 전하량이 얼마인 놈? 크기가 1쿨롱인 양전하입니다. 전하를 단위양전하고 플러스 1쿨롱짜리입니다. 네, 플러스 1쿨롱짜리를 우리가 단위양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과 전기력 잠깐만. 전기장과 전기력 보면 잘 봐. 플러스 Q가 이렇게 있지. 그죠? 이게 플러스 Q를 띄고 있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스몰 Q를 띄고 있는 놈을 이렇게 놨어. 그럼 이 플러스 Q를 띄고 있는 놈이 플러스 스몰 Q를 띄고 있는 놈을 막아. 당겨 밀어내지. 그죠? 그럼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야. 오른쪽이야. 그죠? 그럼 얘가 플러스 Q니까 플러스 Q 주변에 플러스 1쿨롱인 단위양 전하를 놓으면 이 플러스 1쿨롱인 단위양 전하를 당깁니까? 밀어냅니까? 밀어내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점에서도 전기장의 방향은 뭐겠어? 이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인 거죠. 그죠? 전기력의 방향과 이 Q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이 Q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무슨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지.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Q를 갖다 놨어. 여기다가. 여기에 플러스 Q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스몰 Q짜리 놈을 갖다 놨어. 그럼 이 플러스 라지 Q가 마이너스 스몰 Q를 당길까 밀어낼까? 그치, 당기겠지. 언니 오세요. 이렇게 하고 당기겠지. 아이고. 그지? 당겨 안 당겨? 이게 전기력의 방향이지. 그죠? 근데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건 뭐라 했어? 무조건. 얘하고 관계없이 여기에다가 뭘 놓는 거라고? 플러스 1쿨롱을 놓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전기장의 방향. 전기력은 왼쪽인데 전기장의 방향은 얘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지만 요 주변에 여기다가 뭘 놓는 거라고? 플러스 1쿨롱을 놓는 거야.
이 플러스 1 쿨롱이 플러스 Q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반대쪽이야.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 마이너스 Q를 놨다고 해서 왼쪽으로 이 플러스 Q 때문에 왼쪽으로 힘을 받고는 있지만 요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단위 양전하를 놨을 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전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요 점에서는 뭐로 쪽이라고? 오른쪽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아니야. 내 하품해서 그래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한테 전혀 없네 지금.